한국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스캔들 발생했다는 일본 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일본 미디어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반일 반미주의자라거나 한국판 트럼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의 보도만을 양산합니다. 반면 이낙연 씨는 지일파에서 기대되는 인물, 윤석열은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청신호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9월 27일 석간 후지라는 매체 한국 대선의 유력 주자 이재명 씨에게 대스캔들, 문정권이 필살 역전을 노린 큰 기술, 게슈타포, 구 KCIA, 경찰, 꿈틀거리는 세계의 전쟁이라는 긴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차기 대선을 겨냥한 세 갈래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중 두 개는 문재인 정권이 필살 역전을 노린 큰 기술이다. 다른 하나는 보수 진영의 공세에 대한 허를 찌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한국판 게슈타포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권의 충실한 경비견으로 자란 경찰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의 여당 경선에서 선두를 독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스캔들에 휩싸였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5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대장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실시되었다. 문제는 이익금의 배당이다. 개발공사에 대한 배당은 약 2천억 원, 그에 반해 지분 6%인 개인 6명의 투자그룹에 4천억 원이 납부됐다. 위험한 프로젝트에 출자해 준 사례라고 한다. 이재명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퇴임 후 특수목적법인의 고문으로 취임한 것도 밝혀졌다. 사실이라면 너무 추하다. 이것이 지금에야 드러난 것은 너무 이상하다. 친정권인 미디어가 이 보도에 열심인 것도 이상하다. 그러나 여당 경선의 최종 승자를 비문재인계의 이재명 씨에서 친문재인파인 이낙연 전 총리로 역전되는 것을 노린 정권의 음모라고 보면 불가해 함은 금세 해소된다. 공수처가 갑자기 야당 진영에서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인권한 것은 정적을 물리친다는 그 진정한 설립 목적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검찰총장 시절 여당 유력자를 고발할 것을 야당 의원에게 의뢰했다는 혐의이지만 그것은 매스컴이 보도만 했을 뿐 확실한 증거도 없다. 게다가 제보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과 절친한 사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정권에 의한 윤석열 씨의 축출 음모 혐의가 더 농후하다. 세 번째 전쟁의 무대는 서울시이다. 박원순 시장 후임으로 당선된 것이 보수 야당의 오세훈 씨이다. 취임 후 5개월 그는 서울시의 자산이 시민단체의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며 지난 10년간 약 1조 원이 좌익 직업시민단체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용 ATM의 폐지는 직업시민의 밥그릇을 직격한다. 그들이 대낮부터 미군기지와 미일 대사관 등으로 시위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시의 보조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움직임을 감지한 듯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명목으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시장 선거일 이틀 전 여당 간부가 오세훈이 이기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당선 무효의 결정이라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 만료 순간까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 아직 기상천외의 조치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는 되기 전에 범죄자가 되거나 그만둔 뒤 범죄자가 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역사적 사실을 쓰면 한국의 대통령이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암살되거나 망명할 수밖에 없는 건가? 다음 댓글입니다. 이렇게 추문투성이인 후보밖에 없는 대선은 처음이지 않을까? 야당 후보의 사안은 근거가 희박한 폐말을 위한 국책 스캔들이지만 이재명의 스캔들 쪽이 확실히 악질적인 이익 공여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누가 이겨도 대동소이하고 일본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일부 미디어는 애교 협의는 평행선이라고 썼지만 그것도 실수하는 표현이다. 평행선이 아니라 갈수록 분명히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왕조교체 또는 혁명 정권의 내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극상은 계속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시민단체의 돈도 정보도 흘러간다. 정권의 별동대가 시민단체이다. 단체의 간부는 그것으로 먹고 산다. 그런 집권 여당을 국민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사건을 만들어 정적을 체포한다. 이것은 바로 조직적 범죄. 일본에 대해서도 동등한 트집으로 위안부 문제를 악화시키고 도쿄올림픽은 방해, 방사능 문제, 일일이 셀 수 없다. 정부가 범죄인이 되어 정적을 괴롭힌다. 이런 것은 정의로워야 할 정부 요인이 할 일이 아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실 보도도 허위 보도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능력인데 자칭 선진국이라고 우기는 한국은 공정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3.6국 그대로이다. 대마도의 불상도 그렇지만 분명한 작물을 일본의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으려고 국가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